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가 마침내 미사일 무장 분리와 기총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 조기 양산을 위해 개발 일정을 앞당긴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미사일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는 KF-21 전투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으로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인데요. KF-21 전투기의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 무장 분리 능력과 20mm 기관포를 이용한 기총 사격 능력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처음으로 무장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CJ2호기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시험탄에 대한 무장 분리 시험을 수행하였고, CJ3호기는 100여 발의 공중 기총 발사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전투기에서 무장 발사 시험은 가장 위험한 시험 비행 계획으로 많은 나라들이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데, 무거운 무장이지만 공중에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투기 비행 속도가 평균 마하 1에서 1.5 사이에서 비행되기 때문에 지상에서와는 달리 고고도에서 강력한 기류가 발생할 수 있어 무장을 분리하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항공 무장을 투하하는 순간에 무거운 포탄이 불안정한 기류에 의해서 튀어올라 비행기 날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투하를 위한 비행기의 설계가 잘못되면 전투기에서 무장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며, 무장 투하로 인해서 날개 충돌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웨폰 무장 무게가 1톤이 넘어가더라도 전투기 하부 형상이나 비행의 위치, 전투기를 감싸고 흐르는 기류에 의해 완벽한 분리를 해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미국의 대표 전투기인 F-35나 F-22 랩터가 스텔스 전투기이기에 기체 내부에 무장을 탑재해 침투 임무에 투입이 되는데, 스텔스 임무를 마치고 난 뒤부터 폭격이나 공중 임무를 위해서는 기체 외부에 각종 무장을 장착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KF-21 전투기가 미사일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방산 무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폴란드 언론에서도 KF-21 전투기의 웨폰 무장 분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서 현재 수출 후보 1순위로 언급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와 국방부에서 KF-21 전투기가 있는 경남 사천에 방문해 시험 비행을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이번 폴란드 언론에서는 전투기의 무장 분리에 대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우며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마침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비행에서 무장 분리 시험은 외부에 장착되는 다양한 미사일이나 포탄을 고고도 초음속 비행에서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모든 전투기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공중 비행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초음속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은 1톤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포탄은 200kg에서부터 1톤까지 유도 포탄을 운용하기 때문에 8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 전투기는 날개 여러 곳에 웨폰 무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날개에는 비교적 가볍다고 알려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데 대략 300kg 미만이며,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추진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400kg 이상의 무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 측에서는 지난 7월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에 유럽에서 개발된 중거리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을 한 발씩 장착한 뒤 지상에서 전투기 무게 중심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였는데요. 항공무장 분리 사업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항공무장의 개발이 되면 통합 사업을 위해서 또다시 전투기에 장착해 다양한 조건 속에 항공무장이 제대로 투하되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KF-21 CJ2호기 무장 분리와 함께 진행된 CJ3호기의 기총 발사 시험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총 발사 시험까지 동시에 진행에 성공하면서 보람의 전투기가 본격적인 전술기로 변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된 기관총은 20mm 기관총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제품을 도입해 장착했는데요. KF-21 전투기에 설계된 시총은 6연발로 구성된 캐드린 기관포로 총 300발 정도의 탄을 내장하고 점사로 20발씩 연사해 적을 근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특히나 6연발 기관총은 순식간에 수십 발의 총탄을 쏟아내기 때문에 내부에서 기총 발사 시 기관총의 온도가 크게 상승하게 되며 잘못하면 전투기 내부의 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어 냉각을 위한 설계가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관총의 발사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관총에 들어가는 전투기 내부 공간에서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되어야만 공중에서 강력한 기동 비행 중에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기총 발사가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기총이 내장된 부위에서는 외부로 기관포가 발사되는 공간만 뚫려 있지만 전투기 내부에 100kg 이상의 기총이 내장되는 내부 공간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외부에서 기총 사격 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 찬 공기를 내부로 빨아들이고 단피를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또한 공중에서 탄이 걸리거나 불량이 발생하면 자칫 비행 중 탄약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기총에도 고도의 기술력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투기의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술력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 사업이 한 나라의 모든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불리는 게 이런 기술력들을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가 기총 사격에 성공했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들이 모두 개발되어 기체의 생산 전 설계에 모두 적용되었으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설계에 누락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다시 재설계한 뒤 기체 생산까지 생각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소비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를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지만 KF-21 프로젝트의 경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시험 성적이 최우수하다고 평가할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보람의 프로젝트는 현재 모든 일정을 앞당기면서 이번처럼 2개의 항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의 완벽에 가까운 설계와 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무장 분리와 기총 사격 시험을 전격적으로 성공하면서 KF-21 전투기에 대한 전투용 적합 판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대로 올 연말까지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1차 생산에 착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